안녕하십니까? 늘푸른 인생 TV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이름이나 직책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계신가요? 부장님, 과장님, 선생님, 이렇게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던 그 호칭들이 사라진 후 혹시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퇴직 후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정체성의 변화와 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직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장님, 과장님이라고 불렸는데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이 생겼다는 거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을 텐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 뭔가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이 드는 거죠. 저도 3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지인들이나 후배들이 가끔 전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더라고요. 저도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혹시 폐가 되지는 않을까, 바쁜 후배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앞서면서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었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30년, 40년 동안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으로 불리며 살아온 분들에게 그 호칭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자신을 정의하는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하게 되는데 퇴직과 함께 그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나는 회사의 부장이다. 나는 팀을 이끄는 리더다라고 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역할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과 함께 이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 인정의 부재입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성과나 경험을 통해 인정받을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런 인정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구조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의하고 업무 처리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사라지면서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청소년이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처럼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인생 단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퇴직 후 첫 2, 3년이 가장 힘들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재발견하세요. 직장에서 인정받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순히 직책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고유한 능력과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가 단순히 부장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조언과 경험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보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직책과 상관없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보세요. 꼭 직장에서의 역할만이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에서의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취미 활동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자, 손녀에게는 최고의 할아버지, 또는 지역 도서관에서는 독서 모임을 이끄는 리더, 또는 등산 동호회에서는 경험 많은 선배 등 이런 새로운 역할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직장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아침 운동, 독서 시간,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새로운 일상의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보세요. 기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예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평생 교육 프로그램.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더 진솔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직장 후배들과의 만남보다는 새로운 관심사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런 만남들이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서로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니까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입니다. 첫째, 과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과거는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의 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완벽한 적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예전이 그리울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들을 억지로 부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책 한 권 읽기,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시작하기, 동네 산책하면서 이웃과 인사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퇴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다는 것,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재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장님, 과장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런 껍데기를 벗고 진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퇴직 후의 변화가 어색하고 때로는 서글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 시기를 잘 넘기실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때 왜 그렇게 걱정했지?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진짜 자신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상으로 오늘은 퇴직 후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면 이란 주제로 퇴직자들의 정체성과 역할 변화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퇴직 후 정체성 변화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